안녕하세요. 앵뚜예요. 이 영상은 바야흐로 1년 전인 2023년 8월에 찍은 편입생 인터뷰 영상입니다. 취업, 시험, 졸업 등으로 미루다 이제야 편집을 마무리했네요. 후배님들이 재작년에 찍은 편입생 인터뷰 영상이 너무 도움이 됐다며 자신들도 돕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23년도 편입학 영상이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적대학교는 네. 광주 소재 사련대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다니고 있었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익을 준비해서 토익은 965점 맞았고 학점은 4.38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한 네, 게 4.38. 4.3. 저는 미국에서 음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학점은 4점 만점에 3.91이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4.5점 만점에 4.39, 분율을 넣을 때는 98.9. 토익은 930점입니다. 지원대학과 합격대학 그리고 지원대학 고를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지원한 대학교는 총 4군데 지원했는데 국립대로 다 지원을 했어요.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랑 부산대가 면접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저는 충북대를 갔습니다. 왜냐면 부산대는 과락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부산대는 제가 알기로는 면접 이렇게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걸로 진행되는데 거기서 전공 관련 지식도 많이 물어봐서 대답 잘 못하면 과락이 좀 많다고 해서 저는 충북대학교로 갔습니다.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에 지원을 했고 면접 그렇게 받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전남대랑 충남대는 최초 합을 했고 충북대학교는 예비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고른 기준이 되게 웃긴데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넣자. 근데 수도권은 제외를 했던 게 이제 수도권은 당연히 이제 물론 성적도 성적이고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 게 저는 솔직히 또 공부가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19군데를 넣었어요. 차례대로 말해보면 뭐 부산대, 경남대, 경성대, 대구대, 상명대, 남서울대, 백석대, 충남대, 건양대, 강원대, 한림대, 전남대, 광주대, 호남대. 제가 방금 말했던 거는 전부 다 면접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면접 없이 서류 전형 100%였던 게 삼육대, 원광대, 우석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두 군데는 영 기억이 안 나네요. 중에서도 합격은 광주대, 호남대, 우석대, 경남대, 그리고 백석대, 원광대, 충남대, 전남대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이? 전부 다 최초 합인데 충남대는 예비 2번 받았다가 이제 바로 1차 추합 때 바로 합격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도 상관이 없었던 거네. 그렇기는 한데 당연히 가급적이면 집이 광주니까 광주 쪽이 좋았고 당연히 전남대를 사실 되리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 그냥 내가 과연 이런 곳을 갈 수 있을까 싶은 학교여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말이 붙은 것도 이렇게 있지만 또 일정이 겹쳐서 못 간 대학도 한 6군데는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접 본 거는 10군데 그리고 면접 없이 본 거 3군데 해서 총 13군데 그래서 그냥 학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대학병원이 있는 게 좋구나 그거를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대학교 면접 질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면접 본 순서대로 말할게요. 먼저 충북대학교부터 갔는데 제가 이런 것도 적었거든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약간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충북대학교는 오전 9시 반, 9시까지 입실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필기시험이 있었어요. 그건 9시 반 정도에 지필고사 실시해서 50분 정도 시간 주고 받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네, 지원자가? 모여가지고 한 군데 1층 무슨 강당에서 모여서 받고 문제는 한 17에서 18문제? 유형도 엄청 다양했어요. OX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뭐 가나다라 이렇게 적는 것도 있고 그 질문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틀릴만 하게 좀 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념만 묻는 건 아니고 숫자 이런 거 수치 좀 바꿔서 내고 이런 게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대신에 지역적인 데서는 안 내고 딱 중요한 부분에서 단원별 중요한 부분에서만 다 나왔어요. 모든 단원이 다. 그래서 좀 꼼꼼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4층으로 올라가서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 3분 계시고 한 분 있는데 교수님 한 분당 질문 하나씩만 하셨고 막 딱히 꼬리 질문 이런 것도 없고 엄청 그냥 스피드하게
제가 본 대학 중에 가장 빨리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기를 채점합이 안 되고 예비를 받았어요. 예비 다른 번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처음으로 나온 그 발표였는데 사실은 충북대학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붙지 않을까 싶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머지 대학 나올 때까지 엄청 초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떨어졌을까? 제 생각에는 면접이 너무 빨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번인가 그랬어요. 면접 순서가 막 몇십 명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 최초한 데 보면 면접을 엄청 길게 봤거든요. 꼬리 질문도 엄청 많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거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필기 끝나고 바로 면접에 네. 올라간 거야? 네, 다 끝나고 순서대로 이제. 또 제가 모르는 필기에서 많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면접 질문은 그때 하나씩 받았는데 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간호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캠플에서 갈등 상황 혹시 있었냐 전에도 간호과였으니까 거기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개? 3개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간호 학생에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팀플 갈등 상황 해결 방법.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일단 모든 대학에서 좀 어필을 했던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였거든요. 왜냐면 3학년까지 좀 다니고 휴학을 했으니까 실습을 나가봤잖아요. 근데 실습 나가서 느낀 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EMR이 다 의학용고 뭐 차트를 보려고 해도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숙련도나 스킬 이런 거는 간호사가 돼서도 이제 좀 익힐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건 학생 때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최대한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은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좀 이렇게 해서 충실히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충남대학교는 8시 반에 출석 체크 시작했고요. 그리고 1시간 대기가 있어서 9시 반에 면접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끝에서 2번째였거든요, 순서가. 근데 몇 명 정도? 엄청 많았어. 엄청 그때 많았어. 거의 2개 교실을 썼으니까 그래도 한 40명, 한 20몇 40만 명씩 20몇 명, 30명쯤 됐던 것 같아요. 면접을 인당 10분이라고 딱 그냥 공표를 하고 했는데 몇 명 뽑았지 이번에? 11명 뽑았는데 충남대에서 일반 편입을 이번 23학년도에 처음으로 열어서 11명을 뽑는 거였어. 그 전까지는 학사 편입 이런 걸로는 막 3명, 4명 이랬는데 이번에 일반 편입이 열리면서 11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많이 지원한 거지.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교는 10분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솔직히 잤어요. 면접 대기하면서 거의 그랬겠다. 뭐 3시간 넘게 대기를 했거든요.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 딱 2분 앉아 계시고 엄청 꼼꼼히 질문하셨어요. 제가 본 대학 중에 가장 꼼꼼하고 꼬리 질문 정말 많이 하셨고 근데 막 그렇게 꼼꼼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기습 질문 같은 느낌은 있었어. 성적표 다 보시고 질문하시고 제 체감으로는 10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시계 봤을 때도 10분 넘어 있었고 엄청 이렇게 땀 흘리면서 했고 오늘 이제 적어놓은 건 7개였는데요. 네. 사실 처음 들어가서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충북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여기 충남대인데요. 그래서 저 어떡하지? 이랬는데 근데 여기 채점했어요. 들어가서 실수해도 만회만 하면 괜찮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그 다음부터 계속 충남대 계속 충남대. 강조해서.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성적표 보시다가 제가 전적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교직했는데 왜 이제 편입을 하냐, 뭐 아깝진 않냐 이런 질문도 다 하시고. 근데 진짜 아깝진 않으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좀 아까운데 후회하진 않아요. 네. 입학 후 공부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 이제 여기 오면 3년을 다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고 본인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말해보라고 하셨고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3년을 다닐 수 있는지라고 하셨지? 충남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과목이 있나? 근데 저도 사실 전남대 처음 들어올 때는 3년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녀서 좀 애매했나 봐요. 왜냐면 이수되는 과목이 많아서 인정되는 과목이 2학년부터 시작하기에는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없거든요. 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해주셔. 충남대학교는 이 정도 했고요. 근데 꼭 아침밥을 먹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시에 가서 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는 유일하게 줌으로 면접이 진행됐거든요. 전남대도 마지막 순번이었어요. 그래서 7시 50분부터 입장하고 여기서 이제 면접 번호를 알려주세요. 맞아. 조교님께서 줌에서.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9시에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데 학사편이 면접을 봐서 1편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제가 기록된 거는 일반편이면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면접을. 그래서 쭉 이제 순서대로 보고 저는 마지막 순번이어서 1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면접 볼 때 질문이 진짜 갑자기 나오잖아. 위에서 그냥 조교님이 이렇게 질문을 좀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위에 보일 텐데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고, 핸드폰으로 했어 아니면은? 저는 아이패드로 고정해놓고 아이패드?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처음에 주변 환경 다 비춰보라고 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이어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과자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얘가 면접 보려는 애가 책상도 엄청 더러웠거든요. 과자 봉지. 나는 심지어 옆에 그 면접 준비하는 대본이 옆에 있었거든. 그거 치우세요 해가지고 이제 막 치우고 그랬거든. 그렇구나.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끝나고 맞아, 나서. 맞아. 그게 괜찮았을까? 깔끔하게 좀- 전공 질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설명, 차이 설명하고 RAAS 기전 설명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자의 외분비 기능, 내분비 기능과 호르몬 2개 이상씩 설명해라.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간호과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다시 왔냐. 이거는 지원 동기 준비한 걸로 같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어떻게 답변했어? 이제 저는 전적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자대병원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전에 학교는 재단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조금씩 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자대병원 있는 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 2학년 뭐 이럴 때 특별한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학년으로 들어오더라도 전 그런 활동하면서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워서 좀 도전해 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졸업 후 목표와 학부 계획, 학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공부 관련된 거 말고 졸업 후 목표랑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사실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작년 그 언니 영상 보면 거기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분이 전대 질문이 본인의 가치관과 간호사 연관, 이거 질문 나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가치관과 간호사와의 연관성? 이거를 한 며칠 전에 봤어요.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여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되게 좀 멋있게 일부러 말을 만들어봤거든요.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 말했나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거는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데 저는 의외로 적어놓은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적어놓은 건 한 3군데가 있는데, 전 제가 한림대, 그리고 백석대, 그리고 전남대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 한림대가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제일 처음으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던 데여서 적어놨는데, 물론 떨어졌지만.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교수님들이 다 성적표 다 갖고 계시고 거기에 막 학교 이름도 다 나와 있고 하는데, 맞아요. 그냥 제가 언급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교수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가 없는 거 네, 같아. 한림대도 똑같이 블라인드였고요. 처음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뭐 오는데 힘들진 않았냐 하셔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장거리에 특화돼서 힘들지 않았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했냐, 어떤 전공했냐 해서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랬냐 하시고, 그러면 기존 전공이 있는데 간호학과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전공이 다른데 고3 수준의 공부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체능을 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생물화학 공부해본 적 있는지라고도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네, 해본 적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이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심장순환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오. 백석대학교는 시사문제 10문제, 그리고 전공질문 20문제 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씩 꼽아서 내세요. 근데 그 문제집이 생각보다 꽤 알차고 필요한 내용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심장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신순환이랑 폐순환 그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다음날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다. 너무 잘 준비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발전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세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로봇 시대, 무슨 AI 시대 하면서 화상통화해서 뭐 약 처방하고 뭐 이러는데,
그 중에서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 간호사는 저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인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이제 환자의 실시간 변화를 지켜보면서 미세한 것도 감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기계가 해줄 수 있을까? 먼 미래에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석대 질문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 동기는 다 물어봤고요. 자기소개는 뭐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안 물어보는 데도 있고 백석대에서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전공했냐? 음악을 전공했었다 한 다음에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널싱은 아니고 이제 프리 널싱이라고 해가지고 기초 과목 듣는 과정이 있는데 해부 생리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해부 생리학 잠깐 해봤다 그랬는데 그럼 간호학과 다녀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했던 디테일들을 설명해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사 10문제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대박. 대립 관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라. 푸틴이 연임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뭐 그런 답변을 했고요. 전공에서는 표준주의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꽤 어려운 질문. 기본 간호학을 들어보니까 표준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 의료진들이 이제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서 서로에 대한 교차 감염을 막는다 뭐 이런 그거를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준비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학생이 지금 간호사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럼 영어로 포부 한번 해보세요 이러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학교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하지? 하고 잠깐 뜸들이다가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라고 그랬는지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것도 했는데 이때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면접관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게 저 마음에 약간 남아있는데 다행히 여기서 전공 문제를 답변을 못했는데도 최초 합이 돼서 전남대에서는 제가 이걸 다 적어놓은 게 마지막 면접이었거든요. 아까 두두가 말했듯이 대기 시간이 10시 반부터 저희는 10시 반부터였는데 9시 전에 입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11시 4, 50분쯤 봤다. 제가 한 7, 8번째였거든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후기에서는 그 화면 문제를 미리 띄워주신다 조교님이. 그래서 대기하면서 그거 잠깐 볼 시간 한 5분 준다. 그리고 들어간다. 뭐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지? 얼떨결에 이제 방에 들어가 그 줌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얼굴과 뜬과 동시에 그 옆에 TV 화면으로 그 전공 질문이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1차 당황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3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가 췌장의 내외분비 호르몬을 2가지 이상을 말하고 기전을 설명해라. 근데 내분비는 다들 뭐 인슐린, 그글루카곤 그 2가지는 아는데 외분비는 잘 몰라가지고 이건 제가 안 했고요. RAAS,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 설명해라. 네, 다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설명해라. 이렇게 3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설명해라를 선택을 해서 어떤 게 원인이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한다까지 제가 말을 했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히스타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에피네프린 주사해서 억제시킨다. 저는 의외로 전남대가 가장 공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전공이 다른데 간호학과랑 연관이 되어 있을지.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이랑 간호를 좀 엮어서 설명했어야 했어요. 이 다음에 간호학 지원 동기.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전남대에 지원한 이유. 사실 저도 미국에서 다닐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때도 미국 내에서도 널싱 붐이 불어가지고 자국민들을 학교에 입학시킨다고 하고 외국인들을 안 받던 추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편입을 해야 되는데 막 UCLA 이런 데 편입률 보면은 외국 학생이 널싱으로 편입하는 비율이 0.1%인가? 그냥 아예 안 뽑는다 소리잖아요. 좀 가망이 없어서 그냥 한국 대학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업 이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졸업 후에는 뭐 저는 미국에 건너가서 간호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글로벌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 글로벌 역량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부터는 글로컬 역량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및 개도국을 상대로 뻗쳐나가는 것인데 지역사회는 어떻게 공헌할 건지. 완전 파고드는 질문이죠. 전기응변으로 그냥 빠르게 대답했어요. 미국 간호사로 나가려면 병원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1, 2년 동안은 저희 전남대 병원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 못한 게 있다면 10초 정도 하세요. 이 10초가 너무 타이트한 거 있죠. 진짜 왠지
10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10초가 지나도 끊진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 알려줘야 좀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 같아요. 나는 이거 완전- 짜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 완전 도움되지. 이게 나왔어. 전적대학에서의 전공과 간호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적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음악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서로의 이야기가 되어주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간호한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을 교류하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신체적인 불편으로 마음까지 상처 입은 환자들에게 음악으로 소통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원 동기는 학교의 특징들을 한 번씩 다양한 동아리 활동 종류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다 그런 것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왜 되고 싶냐, 왜 하고 싶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기존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다. 전현직 간호사인 지인들의 영향으로 전문적인 간호사에 더 관심이 갔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 그리고 특유의 라포 형성, 그리고 전문성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호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게 무엇이 있냐? 의학 용어 및 실무관 사용하는 단어들을 영어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편입을 위해서 영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또 저는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과 한인들을 돕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그래서 물론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간호학과에 합격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어와 더불어 생리학이나 생물학적인 지식이 간호학과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요. 물론 이거를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본인의 그거에 녹여서 사용하셔야 돼요. 대학별 면접 준비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 토익 점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전남대학교가 작년 합격자 평균 보면은 막 970 이랬던 것 같아요. 75? 맞아.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여쭤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분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제 토익 점수가 너무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시험까지 토익 공부밖에 안 했어요. 토익 공부를 10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휴학을 하고 한 10월부터 마음 먹고 토익을 시작했던 상태여서 계속 그 970이 목표였거든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65를 맞았지만 점한 수준으로 잘했다. 짧은 시간에 3달 했으면 했는데 네, 2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토익은 ETS 박혜원 선생님. 제가 진짜 나보고. 문법 나보고. 너무 박혜원 선생님 들었어요? 그 유튜브 걸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그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그 실시간으로 토익 그거 해주시고 박혜원 쌤 진짜 완전 도움 많이 됐고 그 커리만 땄어요 그냥. 근데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 준비는 각 대학별로 한 4일 정도 시간이 없었어요. 하고 나서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토익 해놓고 저는 다행히 전적대학교가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전공 지식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어서 각 단원별로 좀 중요한 부분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전공은 사실 충북대랑 전남대 이렇게 있었는데 전공 질문 물어보는 거는 충북대학교가 워낙 세세하게 그 필기복사를 보는 학교여서 충북대학교 준비하면서 전남대학교도 같이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전공 한 그렇게 한 5일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 대신 엄청 열심히 했죠. 그 5일간 짧고 굵게 엄청 짧고 굵게 했고 충북대 필기 어떻게 준비했나요? 그 지정 교과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지정 교과서 말고 그 작년 교과서가 제가 전에 학교에서 배운 생리학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생리학 내용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에 학교에서 봤던 그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 정리해놓은 것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일주일 전인가? 단원을 딱 알려주잖아요. 키워드를. 그것만 그냥 추려서 그 파트만 공부했고 거기서만 딱 나오더라고요. 면접 준비는 저도 블로그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언니 거랑 이제 막 아델라 조이스님인가? 끌미애님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선배님들 좀 자료도 몇 개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사고 그렇게 해서 면접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서류를 준비했던 기간이 좀 길었어요. 저는 해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떼고 공증 떼고 또 그거 한국으로 가져와서 번역 공증 시키고 서류 떼는 데만 사실 꽤 몇십만 원 들 정도로 비쌌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토익도 제가 시간상의 문제로 10월에 딱 한 번 보고 말았는데 점수가 사실 발표 날이 될 때까지 발목을 잡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편에 속하는 점수니까 편입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사실상 12월부터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시험도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요. 너무나 촉박해서 뭔가 특별한 전공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도움을 많이 받던 거는 백석대에서 올려준 공부 자료였는데 10문제 시사 그리고 20문제 전공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전공 질문이 사실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온 적도 많았고 면접 준비는 저도 뭐 블로그나 아니면 구글 이렇게 쳐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최대한 비슷한 내용들 추려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 나이가 꽤 있는 형들도 있어가지고 형들한테 답변을 썼는데 한번 확인해주라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한번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 면접 이런 유튜버들 많은데 이제 거기서도 꽤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흘려들어야 되는 거는 저희는 편입 면접을 보는 거지 기업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니까 공격적인 답변이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학마다 이제 면접 질문과 면접 형식, 면접 이 말하긴 했는데 그냥 못 말한 거. 포괄적으로 어땠는지. 네, 우선 충북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이 진행됐고 제가 본 면접 중에 가장 빨리 끝났고 질문도 딱 3개만 받아서 좀 수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저에게 합격은 주지 않은 그에 반해서 나머지 이제 충남대 전남대학교는 면접 시간도 되게 길었고 꼬리 질문도 많았고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최초합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은 면접 들어가서 진짜 긴장이 많이 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기응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지원 동기 말할 때 충북대학교라고 했었어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색하시면서 이제 여기 충남대학교예요 이러셔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정신 꽉 잡고 굉장히 웃으면서 일부러 그 교수님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제가 충남대학교 충남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웃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남대학교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카메라 비춰보라고 할 때 너무 배고파서 뭘 먹고 이제 과자 같은 거 먹고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보여드리고 나니까 되게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그래서 다행히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자신을 믿고 준비해온 거 최대한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대부분 다 딱딱한 분위기예요. 뭔가 편안한 분위기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이 다 딱딱한 분위기고요. 이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었냐면 저를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은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안 하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줌마야. 이런 약간은 그런 생각으로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아니면 기습 질문이 들어와도 좀 금방금방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면접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남대 전남대 실수한 거랑 저는 면접 보러 다닐 때 정장도 다 사서 입었고 그 면접 전용 복장 있잖아요. 그것도 샀고 머리만까지 했었어요. 언니 영상 보니까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맞아. 가니까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머리 맞아. 풀고 자고 있어? 그냥 묶고 온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오반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다 보시고 들어올 때 머리부터 다 이렇게 스캔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하나하나도 어쨌든 굉장히 간절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부터 내일도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니까 네,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렉스.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백석대에서 영어로 포부를 한번 말해봐라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뜬금없는 진짜 뜬금없긴 그거였어가지고 평상시에 갖고 있던 저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전달을 했는데 물론 당황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또 웃긴 게 여기를 최초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나에 대해 조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그리고 무슨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면접에 임하고 있고 간호사를 하고 싶고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지를 진짜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면접을 준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뱉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면접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파악을 잘 해라. 그러니까 막 남들 따라한다고 막 무슨 학교의 이념이 어쩌고 저쩌고 사전적인 그런 면접보다
교수님들도 그냥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면접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알렉스님처럼 그 틀에 박힌 말보다는 진짜 본인의 그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도 거의 뭐 50명, 40명 이렇게 면접 보시는데 딱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이렇게 점수를 잘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제가 마지막 순번이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볼 텐데 아무래도 교수님도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임팩트를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답변을 하나 하더라도 웬만하면 겹치지 않을 좀 그런 특별한 답을 하고자 했는데 할 때 중요한 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다 티가 나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난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적대학 간호과니까 간호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좀 녹여내서 간호과를 다니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졸업 후의 목표가 뭐냐, 나중에 뭐 미래의 계획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뭐 막연하게 어디 병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특별한 과 같은 거 말씀드리고 또 그 과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서 좀 특별하게 잘하고 싶은지 저 같은 경우는 흉부외과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에크모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네,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고 이런 거 질문해 주셔서 뭐 전에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배워서 이런 지방에는 아직 에크모가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행하고 그런 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업국이니까. 네, 일을 현실적인 하고 의지들이. 자꾸 내려오겠다 이런 거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셨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복장이고요. 네. 단정하고 네. 깔끔한 모습을 당연히 원하시겠죠. 여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시는지를 볼 테고 소안에 뭐 그래도 뭐 세미 정장이라도 막 그냥 단순하게 니트 입고 청바지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정한 차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시선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교수님이 두 분, 세 분 계시니까 번갈아 가면서 혹은 적당히 이제 시간을 그냥 알아서 설정하셔가지고 두 분 모두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꿀팁인데 그 교수님들 눈 사이를 보세요. 옆에 교수님은 옆 사람 보고 있구나 하실 테고 그 반대쪽 계신 분도 똑같이 옆 교수님 보고 계시구나 정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그치, 당연히 그치. 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간호학과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걸 나의 경험과 잘 녹여서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말보다도 좀 나만의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봉준호 감독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 이거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지언정 또 제가 그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을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두두님은 네. 3학년으로 들어와서 네. 뭔가 동일계 편입생만의 겪는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저는 딱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너무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교수님들도 혼자 들어왔죠. 되게 혼자 들어온 거 아니까 오히려 이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뭐 다닐만 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다행히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너무 동기들 너무 좋은 애들 많이 만나가지고 알렉스는 이제 해외 대학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나름 좋은 대학교였는데 왜 간호대를 선택했나? 적응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편입생들끼리도 서로 친하게도 지내고 기존 재학생들, 학우 친구들도 저희한테 좀 잘 다가와주고 저도 잘 다가가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나온 대학이 그래도 좋은 대학. 음대 중에서는 버클리와 양대산맥일 정도로 이제 좋은 학교기는 하지만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예체능이 모두 다 그렇듯이 재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따라가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예체능은. 좀 그런 현실의 벽을 좀 일찌감치 느꼈어요. 제가 딱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하기 직전쯤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해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래도 내가 평생 먹고 살고 막 가족도 생기고 이러려면은 특히 롱런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음악 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음악 하는 거는 일정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성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처음 좀 간호학과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 공부를 내가 과연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미국에서 영상 전공하다가 지금은 의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은 이제 다 군대도 전역하고 대학도 졸업해서 이제 직장 잡고 하고 있는데, 아 나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그 사람들은 아 지금 시작하는 게 뭐가 늦냐, 지금 막 30대, 40대, 50대 돼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늦다고 생각해도 사실 지금이 제일 빠르니까 그래도 도전해봐라. 도전해보고 후회를 해야지, 안 해보고 후회하면 그냥 미련만 남지. 미련이라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용기를 얻고. 이제 한 학기 다녀보셨는데 간호학과 와서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프리너싱을 해봤지만 뭐 계속 제가 원하던 거 하고 싶은 것 같아서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라서 되게 만족도도 좋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라면 상대평가라는 것 정도. 상대평가가 조금 많이 맞아. 마음이 아파요. 맞아, 마음이 아파. 좀 절대평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교수님, 네. 목표나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졸업을 먼저 꼭 하고 꼭 하고 꼭 졸업 꼭 하겠죠. 꼭 1년 반 안에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쪽 대학병원 가서 네.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목표는 졸업만 무사히 하자고요. 목표가 왜 소박해? 그리고 꿈은 이제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간호사가 돼가지고 네. 이제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기는 한데요. CRM. 또 CRNA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크게 갖고는 있는데, 길은 사실 어디로든 열려 있는 게 간호사니까, 또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아니면 미국에 건너갈 수도, 아니면 또 거기 가서도 맞아.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맞아. 그냥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자. 사실 합격하신 분들 이제 모여서 얘기해보고 선배들 얘기 다 해보면 면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판가름 맞아. 나는 건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정말 진정성 있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둘 다 공통점이 안 될 것 같은 학교에 지금 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전남대학교 될지 몰랐고, 저도 안에서도 될지 몰랐고, 반대로 또 될 것 같았던 학교는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지금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도전해야지 그래도 미련이라도 안 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면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토익 점수가 좀 낮더라도 면접으로 어느 정도 이거를 보완할 수가 있다 보니까 면접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못해도 자신감만 있으면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아무리 빨리 하려고. 네. 이제 박수. 샤브샤브 먹자. 네, 안녕.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후배님들. 감사합니다.